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2일 월요일이고요. 저녁 방송입니다. 목소리가 아직 동굴 목소리 나죠? 네. 이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마이크 어디였어? 마이크 같은 거 들고서 그냥 어느새 길어진 이상하고 출석 부를게요. 자, 류동진님, 해피정님, 수희님, 대제비제님, 나디아 킴님, 반포대교에서 네. 날씨가 오늘 좀 따뜻해요. 그죠? A, BNG, HAGHJ. 이거는 쳐봐야겠다. B, A, B, N, 뭐요? 뭘 숨겨? 아무튼 어서오세요. 두려움없는 자유님, 경리님 어서오시고요. 즐거운 인생님, 남정희님, 장유진님, 우상향님, 밤하늘의 빛과 광님 어서오시고요. 원태훈님, 긍정의 힘님, 천프로님 어서오세요. 양봉업자 팜스통님, 따박솔님, 네, 정주행님은 계좌가 2% 넘게 올랐어요. 네, 잘하셨군요. 나는 3%인 것 같은데. 자, 형제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그리고 또 어디 계시나요? 파랑새님, 끝내주는 인생님, 도치호님, 기억 니은 디귿님 어서오세요. MH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가치나님, 새들부자님, 최차리님 어서오시고요. 네, 그리고 성투사 수제자님 반갑습니다. 마이크? 이 마이크는 안 되나요? 백만부자님 어서오시고요. 한성희님, 파송성 양봉탕님, 류민석TV님 어서오세요. 데이지님도 반갑습니다. 자, 어서도 오세요. 네, 오늘은, 네, 나쁘지 않았죠? 오늘 우리가 볼만한 거는 뭐냐면, 이슈가 한 2가지 정도 있었죠? 네. 어디 보자. 자, 오늘 중요한 이슈는 바로 이거야. 네. 바가 끝났냐. 네. 요거 하나. 네.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냐. 네. 미중 무역 합의는 잘 된 거냐. 자, 뭐부터 볼까요? 네. 요 3가지만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더 잘 될까? 뭐 이런 건데, 뭐, 대체적으로 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더 있겠죠? 네. 우크라이나. 가서 봐, 이거 왜 글씨가 이렇게 작아, 이거? 이거 너무 크게 했나? 자, 이 정도면 되죠? 네, 잘 보이면 됐죠?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제 우크라이나도 봐야지.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은 잘 될까? 자, 요거, 네. 요 4가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골라보자. 뭐부터 할까요? 1, 2, 3, 4. 네. 오늘 이거 다 해야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집에 갈 생각 하지 마! 요즘에도 있나? 룰렛 게임 이런 거? 네. 룰렛 돌리기. 자, 룰렛. 네이버에서 돌리는 거 없어? 네, 여기 있죠. 자, 4개니까요.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요거 4번. 돌려! 어떻게 돌리는 거지? 오케이, 설정 완료. 돌립니다. 하나, 둘, 짜라란. 띵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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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네. 자, 돌려봅니다. 3번이 뭐야? 미중 무역 협의는 잘 된 거냐? 요거하고 2번하고 연결돼요. 자, 그러면 요거 시작하면서 요거를 1번, 네, 그 다음에 2번. 이게 연결되니까 같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돌려. 다시 돌려. 띵띵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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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야, 조방박 끝났냐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네요. 네. 요거 3번으로 가고요. 조방박 끝났냐? 요게 4번.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열받는 분들은, 네. 방송 끝날 때쯤 오세요. 조방박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그때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미중 무역 협상은 잘 된 거냐? 자, 관세를
이제 미중 무역 협의는 일단 10일부터 시작됐죠? 10일부터 시작. 뭐가 시작됐어요? 네, 고위급 회담. 뭐라고? 네, 무역 분쟁 이후 처음이요. 네, 무역 분쟁 이후 처음으로 어디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네, 시작이 됐습니다. 무역 분쟁 이후에 처음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이 진행이 된 거예요. 어서도 오세요. 자, 시작이 돼서 결론이 나왔어요. 결론이 나옴. 그래서 오늘이죠. 오늘 12일. 공동 합의문 네. 낭독 발표. 네, 그죠? 발표. 요걸 했어요. 오늘 12일 날 네, 공동 합의문을 발표를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자, 바로 요거. 항상 우리가 기사가 나올 때 요걸 잘 봐야 돼요. 공동이다. 그래서 공동은 뭐야? 합의를 했다는 거죠. 네. 합의를 안 했는데 둘이서 할 수가 없잖아. 공동은 네, 다 같이 어울려져서 한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협의를 했는데 그냥 뭐 협의 결렬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 있었으면 공동 합의문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이라는 말 때문에 어떻게 된 거다? 공동이라는 말 때문에 시장이 선제적으로 발작했다. 그리고 이제 발표문이 나오고 나서 미국 증시 지금 네,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죠. 그 여파는 일단 내일까지 가겠죠. 자, 공동이라는 말 때문에 시장이 선제적으로 발작을 했다는 얘기인데 자, 왜냐? 합의를 했으니까 뭔가 결론이 있겠구나. 근데 어떤 결론일까요? 무역 합의를 한 거야. 미중 무역 합의를 했으니까 뭐다? 어떤 합의를 했을까? 무역 합의를 했구나. 그죠? 무역 합의를 했구나. 자, 그러면 지금 145%, 125%라는 살인적인 관세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죠. 합의를 했겠구나 라고 얘기가 나온 거야. 근데 우리 시장이 딱 끝나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12일 날 아침. 근데 스위스하고 우리가 7시간 차이 난다고 그랬죠. 7시간 차이가 났으니까 걔네들이 9시에 아침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발표를 한 시간이 9시다라고 쳤을 때 우리 시간은 4시 정도. 딱 그때쯤 돼가지고 뉴스가 뾰라랑 하고 나왔죠. 한 5시쯤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시간으로 4시 한 50분쯤 속보로 막 아니지. 3시 50분. 네, 한 4시 정도요. 4시 정도. 속보로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양국이 115% 인하를 하기로 합의. 그래서 무엇이냐? 145%는 어디로 갔죠? 30%로. 125%는 어디로 갔죠? 10%로. 자, 여기 30%는 뭐다? 미국이 중국에게 매기는 관세. 요거는 중국이 미국에게 미국에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그러면 미국이 중국에게 30%. 즉 중국 제품이 미국으로 넘어갈 때 30% 관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미국 제품은 중국으로 넘어갈 때 10% 관세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관세를 체결해버린 거죠. 네.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망한 찐마지 핑퐁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핑퐁퐁핑핑퐁퐁핑핑퐁이 왔어요. 성투사님 내일부터 반도체 자동차 달리는 건가요? 오늘부터 달렸죠 아마. 애프터마켓에서도 삼성전자가 더 올랐죠. 아마 거의 7% 가까이 오르지 않았나요? 애프터마켓 여기 한번 볼까? 삼성전자가 애프터마켓에서 네 6.2%. 야, 삼성전자 6%. 이거는 네 보기 드문 일이에요. 네.
자, 아무튼, 네. 다 올랐어요. 네. 다들 잘 올라서 어서도 오세요. 다들 잘 올라서, 네. 지금 분위기는 좋은 편입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자, 근데, 쉽게, 네. 쉽게.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나옵니다. 쉽게 합의는 하지 않았다. 즉, 이 합의는 발등에 불만 일단 껐다. 자, 이 발등에 불만 껐다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진핑이하고 럼프하고 둘이서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치고받고 싸웠는데 이게 해보니까 한 달 정도 지났나요? 그죠? 한 달 정도 해보니까 야,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왜냐면 자, 관세가 50%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양 국가의 교역이 중단되는 거나 마찬가지라 말씀드렸죠. 사실 그 가격을 주고 살 인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하이에도 또는 미국에도 배가 텅텅 비었어. 물건을 실어서 날라야 되는데 배가 텅텅 빈 거예요. 자, 이건 뭐야? 교역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중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텅텅텅 비었기 때문에 배가 없어. 물건 실어갈 게 없거든. 그 가격을 주고 누가 사지도 않거니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물건이 팔렸으니까 배를 좀 보내주시오 이런 얘기를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역이 사실상 중단됐어요. 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쪽 제품을 사지 않으면 일단 농산물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다른 데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쉽지 않죠.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지금 미국에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그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막 그냥 갖다 조지면서 들어가죠. 자, 사실적으로 미국 제품 없이 물건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 제품이 없이 물건 만들기가 왜 쉽지 않느냐? 첨단 제품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 부품 이런 것들 꼭 써야 되는 부품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이 중단되어 있으면 쉽지가 않죠. 자,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국하고 교육을 중단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여러분들 가진 부분에서 없었다 생각해 봐. 이거 효자손인데, 네, 이렇게 긁는 거요. 이 효자손은 어디서 나온 거야? 메이드 인 차이나. 네. 자, 이 후레쉬. 이 후레쉬예요. 후레쉬지요. 이 후레쉬 어디서 나온 거지? 메이드 인 차이나. 네. 번쩍번쩍하냐? 자, 선풍기도 있어요. 어디서 나온 거죠? 메이드 인 차이나. 지랄하고. 네. 요거 메이드 인 차이나. 또 뭐가 있죠? 네. 하여튼 다 메이드 인 차이나야. 네? 메이드 인 차이나. 모자는 이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닙니다. 이거는 정품이거든요. 네. 이 안경테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네. 바로 이런 거야. 이 마이크는 국산입니다. 지금 쓰는 마이크는 국산인데 제가 쓰는 핀 마이크는 중국산입니다. 그럼 난 방송도 못 하는 거야.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막 찾아봐요. 다 중국산이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이 옷, 네, 메이드 인 차이나 일까? 네. 이거는 몰라. 어디서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블랙 야크 거긴 한데 어디서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이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가 솔직하게 쉽지가 않습니다. 생활 자체가. 미국은 더 심하겠죠. 우리나라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거든.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워보니까 알겠거든. 네? 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웠어요. 네? 남편과 와이프가 싸웠어. 그러면 처음에는 이씨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단풍이 밖으로도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맞아요. 사료는 미국산 먹고 있는데 사료는 미국산이에요. 얘가 입맛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강아지가. 그래서 근데 밥그릇은 메이드 인 차이나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싸웠어. 아내가 밥을 안 줘. 그럼 남편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씨 괜히 싸웠나 이 생각 드는데 와이프가 어느 날 보니까 무거운 짐을 좀 옮겨야 될 것 같다든지 아니면 벽에다가 못을 좀 박아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아씨 이것도 괜히 싸웠나 이 생각 드는 거. 서로 이제 뭐예요? 같이 융합되어 있을 땐 잘 몰랐다가 없어지니까 이제 상대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지. 네. 맨날 여러분들이 성투사 방송에 와가지고 하하호호 하면서 재밌게 놀다가 내가 갑자기 엊그제 지난주처럼 아파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빠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자빠졌지. 그러면서 탁 자빠지면
여러분들이 어씨 어디 가서 방송을 듣지? 어디 가서 이렇게 고품격 프리미엄 거시기 방송을 들을 수 있을까나? 네. 어디 가서 이제 하루 3번 이렇게 시황을 들을까나? 이제 갑자기 심심해지잖아요. 그럼 없어지면은 이제 그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얘기지. 이 공기 같은 존재거든. 네.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서로 간에 눈치를 보다가 협상 좀 해보자 해가지고 갔지. 딱 갔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어. 지금 중국은 경기 침체니 뭐니 해가지고 아주 박살나는 상태인데 교육은 중단되어 있고 새로운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힘들고 트럼프 얼굴 보니까 얘도 얼굴 좀 썩었거든. 지지율 계속 내려가지 뭐 계속 그냥 막 네. 이제는 그 내부자들 같은 행정부 안에서도 그냥 트럼프 네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얘도 얼굴 썩었지. 둘이 딱 보는 순간 얼마나 이 서러움이 북받쳤겠어요. 둘이 끌어안고 울었을지도 몰라. 네. 진핑아, 럼프 형 그러면서 서로 그냥 끌어안고 울었겠지. 내가 잘못했어. 네. 그래서 일단은 합의하자. 야, 그냥 우리 115%씩 인하하자.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했는데 이놈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다르죠. 자, 화장실을 딱 갔는데 내가 막 급동이야. 급동이어가지고 화장실을 막 갔는데 앞에 사람이 있는 거야. 그냥 제발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네 선생님 제발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지금 네 아주 그냥 장트라볼타가 와가지고 아주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두들기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나왔어요. 나의 호의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부딩부딩 하면서 막 네 분신을 쏟아냈어. 근데 그 뒤에 사람이 또 더 큰 급동이 온 거야. 와가지고 문을 딱딱딱딱 두들겨. 아, 나 지금 급동인데요. 근데 얘는 지금 급한 불을 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앉아있고 싶어. 왜? 아직 뭔가 더 남아있는 것 같거든. 좀 기다리세요. 네. 지가 밖에 있을 때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자, 일단 합의를 해가지고 발등에 불을 딱 끄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데, 네. 그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조항을 달았죠. 단서를 달았습니다. 무슨 단서를 달았을까? 그래서 무슨 단서를 달았죠? 야, 합의한 건 좋은데 90일반 하자. 네. 아시겠죠? 90일만 하자. 이 사이에 이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합의가 없으면 원상복귀 이렇게 단서를 달아버립니다. 네. 자, 근데 일단은 이거라도 괜찮죠? 네. 고맙습니다. 네. 더러운 게 재밌어요? 네. 이쯤 돼가지고 이제 중국산 화장실 이야기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합의가 없으면 원상복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둘이서 다 했겠죠? 네. 누군가 했겠지. 뭐, 누가 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네. 요게 오늘의 핵심이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넘어온 거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양국의 관세 합의를 통해서 관세가 내려갔어요. 관세가 내려가면서 이거는 14일, 즉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 진행한다. 그러니까 바로 내일부터 시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0일 유예의 단서 조건이 있지만 일단 지금은 관세가 내려간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서 이제 두 번째 얘기 넘어가긴 할 건데, 잘 보세요. 자, 관세가 전체적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달러가 강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환율이 조금 올라갔죠? 우리 1,400원대로 다시 올라갔어요. 관세에 대한 부담감 요소가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지금 뭐예요? 그동안 관세를 막 올려가지고 아주 박살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 대한 관세까지도 이제 너그러이 진행이 돼버렸어. 물론 단서가 붙긴 붙었지만 너그럽게 진행이 됐죠.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 우리가?
단서 조항이 붙었지만, 네?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가야 한다? 관세가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일단 3개월 동안. 네. 자, 나중에 잡음이 있을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90일 안에 또 뭔 지랄을 할지 몰라. 하지만 90일 안에 뭔 지랄을 할지 모른다. 하지만 네. 90일 정도는 일단 안전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난번에 그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대해서 상호관세 90일간 유예한다. 그거 기억나시죠? 네.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 이거였어요. 그때 주가가 한번 빵 하고 뛰었어요. 근데 중국에 대한 관세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이었죠. 자, 근데도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3개월이니까 뒤에 한 달 정도는 잡음이 나오기 시작할 때고, 첫 달, 둘째 달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정도는 일단 합의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안전빵이죠. 자, 지금 중국이랑 합의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달, 즉 6월 14일과 7월 14일까지는 안전빵이다. 근데 7월 14일이 지나고 나면 슬금슬금 뭐가 나오느냐? 관세의 망령이 나올 것이다. 물론 그 전에 합의가 잘 되어서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이렇게 가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합의가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7월 14일까지는 괜찮아. 8월 달이 되기 시작하면 잡음이 매우 커지기 시작한다. 불안정 요소가 또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뭡니까? 적어도 7월 말, 7월 달 정도까지는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죠? 왜냐면 잡음이 생길 때 생기더라도 그 뒤에 생기는 거잖아요. 일단 유예하기로 한 거는 지켜줄 테니까 유예 처리합니다. 다시 관세 매깁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이렇게 하면은 진짜 트럼프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똥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뿅 해가지고 그냥 네. 워낙 거짓말쟁이라 사람들이 믿지는 않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 관세 협의에 대한 부분들, 미국과 중국 간의 협의했을 때 큰 진전이 있었다. 네, 우리는 뭐 서로 간에 네, 어떤 공감대를 형성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뻥만 치는 게 아니었네? 얘가 진실을 얘기할 때도 있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요 내용이 긍정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90일 정도는 일단 안전빵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60일만 태평성대, 네, 태평성대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요거를 일단 베이스의 전제로 깔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뭐다? 미중 무역 합의가 잘 된 거냐? 지금으로서는 뭐다? 잘 되었군요. 네. 60일간 안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0일간 안심. 자, 그 전에 뭐가 일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여요. 네. 60일 동안, 즉 2달 안에 뭐가 일어나기가 어려워 보여. 그래서 보통 썸머랠리가 7월 정도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6월과 7월,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5월, 이 정도 5, 6, 7 정도는 우리가 상승장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관세라는 부분이 내려가면서 뭐가 되었느냐? 뭐가 되었죠? 경기 침체의 우려감이 줄어들었습니다. 교역이 증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나 소비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납니다. 교역이 중단되면요. 기업들이 다 죽을 맛이야. 소비도 못해. 비싸져가지고. 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사람들이 물건을 더 많이 사게 되고 기업들도 물건을 더 많이 만들게 되고 이리저리 실어 나르면서 이게 뭐다? 경기 활황으로 가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여놨다가 지금
인공호흡을 했는지 아니면 뭐 CPR입니까? 뭐 이거 있잖아요. 심장 압박을 해가지고 살렸는지 아니면 전기 충격을 해서 살렸는지 똥찜을 나서 살렸는지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일단은 살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무역협의는 이번에 좋은 결과 잘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은 어떻게 바뀔 거냐 이거지. 시장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어떻게 바뀔까요? 자, 일단 무역협의가 잘 되어서 관세의 부담이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수혜주는 누구? 수혜주는 수출주가 됩니다. 네. 수출주가 됩니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를 계속 이끌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경기 부양 효과를 지금 가지고 왔어. 그죠? 무역 협상이 잘 되면서 경기 부양 효과를 가지고 왔어요. 경기 부양 효과를 가지고 오면 파월 입장에서는 금리를 또 안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괜찮은데요? 경기가 단단한데요? 나쁘지 않은데요? 뭐 실업률이 증가하든 근데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면 기업들이 다시 물건을 만들기 시작해. 사람들이 다시 필요할 수가 있겠죠? 구인 광고가 다시 붙을 수도 있고요. 실업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고요. 네.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소비자 신뢰 지표가 드러날 수도 있고 등등등. 거기에다가 이번 주에 CPI 지표 발표됐는데 2.4% 정도 예상치가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별 볼 일 없는데 6월 달에 FOMC예요. 점도표에서는 향후에 이 물가 지표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한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경기 괜찮은데요. 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뭐다? 경기 부양이거든요. 그래서 달러의 포인트는 현재 시점에서 달러 인덱스 조금 올랐잖아요. 그 부분들이 맞춰질 수가 있는 거고 다른 국가들 다 괜찮은데 문제는 어디냐? 한국과 대만이거든. 한국과 대만. 일단 대만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달러 약세를 계속 이끌어내니까 뭐 아침에 잠깐 얘기해드린 것 같은데 얘네들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매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채를 일단 팔면 달러가 풀리잖아요. 달러가 풀리니까 일단은 자국 내 환율이 강세를 보면서 쭉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은 뭐 정치적이나 뭐 관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의미가 없지는 않았겠죠. 근데 일단 대량의 어떤 환해지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일단 환율이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이 우리나라로 그대로 넘어왔어요. 우리나라하고 대만만 유독 여기에 취약해. 왜? 반도체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지금 환율이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다. 자, 달러 약세가 아니라 달러 강세로 조금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수출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환율이 기존처럼 1,480원, 1,500원 막 이렇게 위협하는 단계로 올라가진 않아. 왜냐면 의도적으로 달러 약세를 노리고 있거든요. 야, 니네 환율 좀 조절해. 관세 없애줄게. 환율 좀 조절해. 이런 식의 뉘앙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환율은 1,400원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위쪽으로 열려봤자 1,450원.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1,360원, 70원, 그 정도 왔다리 갔다리. 거기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모습이라고 본다라면 수출주에게도 호재가 되고요. 내수주에게도 호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달러 약세가 달러 약세가 아니죠. 달러 약세라고 하니까 달러 중세. 약중강. 달러 중세가 되니까. 네. 네. 이 중세. 여기다 또 써줘야지. 나중에 녹방 보면서 저 중세가 뭡니까? 그러면, 네. 약도 아니고 강도 아닌. 이렇게, 네. 이거를 또 한 번 써줘야지 알라나? 네. 이 달러는 네. 가운데 중자를 쓰면 되겠죠? 한자, 가운데 중. 그 다음에 약은 약할 약자예요. 네.
약할 약 이거요. 그다음에 강은 강할 강이죠. 네, 강. 굳셀강이라고 써 있네. 네. 자, 달러 중세라 이 얘기야. 네. 약세도 아니고 강세도 아니고 그냥 어중간한 상태. 이렇게 되니까 뭐다? 수출도 괜찮아요. 네. 수입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맞아요. 성투자 수혜자님 아주 잘하셨어요. 외국 자본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네. 자, 왜냐면 무역 합의가 잘 되면서 관세가 끌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잖아. 그렇게 되면서 외국 자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어떤 생각? 야, 위험 자산 선호다. 왜? 경기 위축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졌잖아요. 외국 자본이 한국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생깁니다. 네.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환율은 어떻게 되죠? 내려가죠. 내려갑니다. 원화 강세. 자, 요 상태가 되면 미국 달러는 지켜진 상태. 그 다음에 원화 강세. 자, 달러는 강세로 치솟아요. 그럼 환율은 원화 약세 때문에 환율이 같이 올라가야 되죠. 근데 외국 자본이 들어오니까 원화 강세.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매한 중간 단계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와리가리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 상태가 됐을 때 외국 놈들은 뭘 살까?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트럼프의 달러 약세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강하게 나와버리게 되면 원화 강세에 따른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원화 강세에 따른 외국 자본이 들어오니까 들어올 때 기본적으로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등등등을 살 수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규모가 크질 수도 있고 안 클 수도 있고 그런 정도인데 이거는 외국인들이 스스로 원해서 들어오는 거야. 야, 너 여기 가야 돼. 그러면서 간거하고 내가 원해서 간거하고 다르죠. 그렇잖아요. 엄마가 막 어릴 때부터 그냥 막 좋아가지고 막 학원 뺑뺑 돌려가지고 서울대 집어넣었어. 그럼 얘가 서울대 가서 뭐 하느냐? 에라이, 난 대학이 목표였냐? 그러면서 인생 그거 했으니까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내가 정말로 서울대 가기 원해가지고 들어갔어. 그럼 서울대 가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이거랑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외국 놈들이 환율 하락에 의한 매수로 해서 딸려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은 뭘 하느냐? 대형주 조금씩 사지만 지금 환율이 왜 내려갔지? 달러가 왜 약세지? 뭐지? 이런 식으로 보면서 뭘 하느냐? 대형주도 조금 사지만 내수주 쪽 위주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잘 오르지 못하는 상태에서 종목별 양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자발적 매수면 자발적 매수로 오면 여기 뭘 살까네? 네. 여기 비자발적이면 대형주 조금 내수주 많이 외국 놈들 이렇게 밑에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네. 이렇게 삽니다. 네. 근데 자발적 매수로 오게 되면 뭘 하느냐? 기본적으로 대형주 많이. 네. 이렇게 됩니다. 대형주를 샀는데 뭔 대형주를 사느냐? 뭘 사죠? 수출주 위주로 삽니다. 왜냐하면 관세 협상이 잘 되었기 때문에. 왜? 아니, 관세 협상이 잘 되면 왜요? 물건이 잘 팔릴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물건이 잘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 잘 되었기 때문에 자, 수출주도 잘 팔리겠구나. 대한민국 1, 2, 3등이 뭐지? 반도체, 자동차 뭐 등등등으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매수를 치게 되는 거지. 오늘 삼성전자 쪽에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 부분들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중소형주는요? 안 살까요? 삽니다. 소부장 쪽 왜 들어왔어요? 같이 연결되는 거지.
자동차 부품주 왜 올라가요? 같이 되는 거죠. 내수주 쪽에서도 오늘 다 올라갑니다. 왜? 내수주도 좋으니까. 환율이 현재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죠? 또는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들 통해서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요게 중간에 맞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 올라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가 되느냐? 이거 저거 이거 저거 다 사는 바스켓 장세가 되었다. 바스켓 장세는 뭡니까? 바스켓. 이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빠게스라고 그러죠? 네, 빠게스. 빠게스가 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 거기다 물도 좀 붓고 막 하는 거, 빠게스. 요게 뭐냐면 장바구니예요, 장바구니. 장바구니에 뭐 합니까? 사고 싶은 거 다 담죠? 네, 그냥 막 사는 게요, 그냥 막. 예. 야, 엄마, 배고플 때 갔어. 엄마, 돼지고기 먹고 싶어. 다 먹어? 소고기도 먹고 싶어. 다 먹어? 네. 배고플 때 가면 다 담아, 그냥 막. 네.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먹을 걸 먹으려고, 먹을 걸 사려고 마트에 간 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거 다 담는 거야. 와, 고기도 맛있겠네. 와, 채소도 맛있겠네. 와, 과자도 맛있겠네. 음료수도 맛있겠네. 등등등등등등 막 담는 거야. 이만큼 산더미처럼 사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다? 빠게스다. 야, 나 2,000원 줄 테니까 대충 1등부터 10등까지 맞춰서 그냥 사.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스켓 장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는 야 2,000억을 줄 테니까 대형주 60%, 중소형주 40% 이렇게 담아라. 그러면 그런 상황으로 나오는 거지. 그럼 1,000억을 줬으면 600억은 대형주에, 400억은 중소형주에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들의 리그가 시작인가? 반도체와 자동차와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하면서 이런 종목군들의 리그가 시작이 된 거야. 이제 이 추세가 시작이 되는 것이냐? 자, 삼성전자나 오늘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재밌는 게 뭐예요? 삼성전자가 무려 5%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5% 올랐어요. 하이닉스 2.5% 올랐어요. 현대차 3% 올랐습니다. 기아차 3% 올랐습니다. 그죠? 다 올랐잖아요. 금리 이야기 아까 해드렸잖아요. 성투자 수지자님. 파월이 금리 인하를 당장 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 얘기 해드렸죠? 네. 금리랑은 상관이 당연히 있죠. 네. 근데 지금 당장은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려워. 라는 부분들. 자,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돼요? 기술주에게는 약세 요인이 되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좋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뒤로 미룰 수도 있다.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기술주에겐 도움이 돼요. 경기 부양이 되고 또 금융 비용을 줄여주니까. 근데 경기가 너무 좋아서 물건 잘 팔린대. 자, 내가 이자가 원래 50만 원이야. 근데 돈이 안 벌려가지고 내가 100만 원밖에 못 벌어. 50만 원 이자 내니까 50만 원밖에 안 남네. 아, 열받네. 이랬었는데 이자가 50만 원인데 내가 2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이제 50만 원 내지 뭐. 그 나는 150만 원 남잖아. 이해되세요?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안 내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잘 벌려서 많이 내면 되거든.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열받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럼 남는 것도 많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돈 번 것도 없는데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럼 열받겠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금리와는 크게 지금은 연관고리는 없는데 만약에 경기가 어렵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들어올 테니까 경기에 따른 또는 금리에 따른 부분들은 이 기술주들의 움직임에게는 그럭저럭 괜찮은 소식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고 그분들의 리그가 시작되느냐? 오케이, 맞습니다.
자, 뺑뺑이 돌린 거 안 보셨죠? 여기 조방반은 끝났냐는 이제 4번입니다. 요거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으로 넘어가야 돼요. 네. 아까 우리가 룰렛을 돌렸거든. 룰렛을 돌려서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1번. 원래 조방발을 제일 위에다 써놨는데, 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리그가 시작이 돼요. 그분들의 리그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60일 한도 내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왜? 이 60일 한도가 어디서 나온 거죠? 여기 무역 협의가 잘 됐어. 근데 90일 안에 네 합의한 건 좋은데 90일만 하자고 그랬지. 그래서 60일만 태평성대. 그러니까 최소한 네 60일 한도 내에서 상승 포지션이 진행될 수 있다. 자, 지수 포인트는 2700 정도까지 가면 삼전은 65,000원에서 70,000원까지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충 포지션이 맞춰져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뭐 나중에 2,900 그 정도 갔을 때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그 지수가 2,900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3년은 거기까지 많이 못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서 한 8만 원, 9만 원 정도까지도 그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건 그때가 많이 아는 거죠. 2,700 정도 갔을 때 삼전과 3년의 가격이 그대로 맞춰지게 되면 2,800, 2,900으로 이제 계속 넘어간다. 상승 추세가 진행된다 해서 하면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걔네들이 진짜 주도주가 되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장을 끌어올리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3전 5% 올라간 거야. 근데 오늘 조방바가 다 떨어졌잖아요. 걔네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똘똘 뭉쳐서 와장창 떨어지니까 삼성전자가 5% 올라가는데 시장을 1%밖에 못 올린 효과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파워가 굉장히 센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끌어올리려면 3전이 무조건 필요해. 시장을 누르려면 3전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장을 더 끌어올리려면 3전을 밀어줘야 되는 거고, 시장을 못 움직이게 하려면 3전의 발목을 꽉 붙잡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누가 나올 거냐? 누가 어떻게 나올 거냐야.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죠. 이제는. 지수를 과연 상승하는 쪽으로 만들 것이냐, 베팅을 칠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외국인 매수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이 관세 협상이 잘 진행됐을 때, 경기 호황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을 때, 지금 디램 반도체 가격 상승하는 것에 따른 실적 증가가 일어났을 때, 또 한 가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쪽에 투자를 확대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죠.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과 함께, 삼전에게 또는 하이닉스에게 기회를 준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얘네들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못 올라갔던 이유는 뭐다? 다 같이 올라가면 지금 지수는 3,000포인트 가 있어야 돼요. 조방바도 올라가고 반도체도 올라갔다. 자동차도 올라간다. 그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수가 지금 3,000포인트 넘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조방바가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삼전이 눌러주죠. 삼전이 못 가죠. 발목 잡아놓죠. 지수 못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방바가 점점점 힘이 세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수 포인트가 왜? 지수 포인트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 타이밍에서 이제 삼전이 반등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된다면 시장 포인트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가 주도주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주도주가 바뀌냐, 요거는 여기를 들어보면 요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번째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앞으로의 움직임은 일단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이전의 대장들이 움직일 것이다. 너무 또 설레발 칠 필요는 없겠죠? 네.
이렇게 될 것이다. 네, 올라갔다. 뭐 대박 터지지. 근데 이번 거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게 기존에는 뭐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았다. 뭐 반도체 쪽이 뭐가 좋았다. 아니면 어디서 뭐 좀 좋았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반짝 오르다가 또 떨어지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 연속적인 상승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소부장이 더 많이 올랐잖아. 오늘 소부장이 더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기나 뭐 동진 세미캠 이런 거 오늘 많이 올랐죠. 근데 7, 8%씩 올랐잖아요. 시간에서 더 오르는 것 같은데 시간에서는 더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동진 세미캠이 오늘 8%가 올랐는데 시간에서 더 올랐을걸? 그죠? 10%까지 올라갔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삼성전기도 오늘 7%가 올랐잖아요. 7% 올랐는데 시간에서 이것도 네, 좀 더 올랐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 소부장을 포함해가지고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AI 붙어있는 애들 막 상한가하고 난리가 아니잖아. AI가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AI 쪽 투자를 더 확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양봉이 너무 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아우씨 부담돼 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재밌는 건 뭐냐? 삼성전자를 그래도 여러분들이 끈덕지게 갖고 있었던 이유. 얘는 저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더 내려가지는 않더라 이 얘기지. 그죠? 더 내려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갔다 오세요. 지금 서버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괜찮았기 때문이야. 얘네들은 괜찮았어. 네? 그래서 이 포지션이라는 부분들이 괜찮은 형태로 진행을 해왔었다는 거죠. 저점과 가까우니까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면 어떻게든 이슈만 만들어지면 반등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19만원대 잘 좋잖아요. 네. 망한 찐마지 핑퐁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못했겠습니다. 성투사님은 조방바랑 밥안바 중 뭐가 좋으세요? 저는 돼지 봐요. 저는 씨반 봐요. 욕을 막 해. 이런 씨반바들? 네. 밑에서 더 사시면은 좋아질 텐데. 네. 아무튼 그래서 관세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다? 네? 관세 문제가 아직 안 끝났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주가가 좀 올라가면 다시 잡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잡음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얘들의 조정을 또 이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수급이 돌면서 저쪽에서 빼가지고 이쪽에다 집어넣고 이쪽 빼가지고 저쪽에 집어넣고 즉 올라가면 때려가지고 차익 실현 이동 가지고 밑에 있는 거 괴가지고 얘들 올라가면 차익 실현 요거 빼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또 들어가서 또 올려놓고 차익 실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확실하게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뭘 하면 되느냐? 바로 이 관세 이전의 주도주가 뭐였는지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베팅하시면 됩니다. 그놈이 누구였냐? ST7. 네. ST7 요쪽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세상 이제 주가의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퍼즐처럼 끼워 맞춰놨었던 바로 그런 놈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가 지금 밀려났었잖아요. 걔네들 계속 누르면서 다른 종목들 막 올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 다시 돌아오게 된다. 관세 문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정권도 만약에 새롭게 들어오게 돼서 이제 지금 증권주들 엄청 오르는 거 보이시죠? 증권주 미쳐버리는 상승이 나타났죠. 하여튼 뒤에 증권이라고 붙어 있으면 다 같이 올라갔어. 다 올라갔어요. 증권주들이. 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밸류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뭐예요? 지금 대선 공약에서 증시를 많이 노리고 있어.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증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상황이
이제 관세 문제까지 해결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증시는 이번에 정말 많이 오를 수가 있겠죠. 네, 그 내용들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의 첫 번째 단추가 뭐였다? 미중 무역 합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이제 15일로 예정된 우크라 평화협정. 자, 푸틴이가 갑자기 푸틴이가 갑자기 조건 없는 평화협정 하자! 조건이 없는 건가? 뭔가 모르겠네. 응? 조건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조건 없는 평화협정. 내가 먹은 땅은 내놔. 이거가 조건 없는 건가요? 지금 얘네들이 휴전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크라는 내 땅 내놔. 러시아는 못 줘. 인정해줘. 이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만큼 먹었으니까 여기까지 인정하고 전쟁 끝냅시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야, 내 땅 주면 내가 전쟁 끝내줄게.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뭐라 했죠? 네. 그래서 럼프가 여기 또 럼프가 개입을 하죠. 네. 그래서 럼프가 뭐라 했어? 야, 그 땅 줘버리고 평화 협정하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우리한테 보호비로 광물 내놔. 광물 히토류죠. 내놔. 이렇게 된 거지. 자, 너희들의 안전은 보장할게. 근데 러시아가 먹은 땅은 줘버리자. 크림반도 줘버리자. 그 다음에 위에 조금 그 땅 먹은데 그거 줘버리자. 네. 그래가지고 젤란스키가 그때 백악관에 가가지고 앉아서 얘기하다가 서로 간에 언성 높아지면서 그냥 갈라서고 막 안 한다 그러고 광물협정 도장 찍으려다 안 하고 몇 번 하다가 지금 15일날 한다고 얘기가 또 나온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러시아가 지네가 먹은 땅 그냥 토해내고 나갈게 라고만 하면 끝나요. 그죠? 근데 요거를 해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 크림반도까지는 네, 얘네가 안 될 것 같죠? 그죠? 크림반도까지는 네, 양보는 안 해줄 거고. 왜냐면 크림반도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위쪽에 있는 거 그 러시아 국경하고 붙어있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은 사실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내 땅을 뺏긴 거니까. 네, 도둑놈한테 내 땅 뺏긴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안 되는데. 네. 그런 거. 물론 나토 가입, 그러니까 조건이 없이 지금 하자는 거니까요. 네. 조건이 없이 하려고 그러면은 땅 다 내놓고 나토에 가입하든가 말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지.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그냥 원래부터 저거 점령하고 갖고 있었으니까 그냥 그래 니네 갖고 가 라고 할 수는 있는 거지. 전쟁 전부터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양보하되 위쪽 땅 그거 다 내놓고 나가. 그 다음에 나토 가입에 대해서 너희들 관여하지 마 뭐 등등. 근데 나토가 근데 받아줄까? 그건 모르겠네요. 왜냐면 나토가 안 받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됐어.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어. 그러면은 나토군이 움직여야 되거든. 그럼 유럽 대 러시아의 전쟁이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안 받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네, 그냥 총망라해가지고 끝내버리자라고 나오는 것인지 이건지. 푸틴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건 없는 평화협정 하자고. 근데 정말로 조건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돼야 돼요. 크림반도, 즉 전쟁 전에 있었던 크림반도까지는 니네한테 양보할게. 대신에 다른 거는 건드리지 마. 나토에 가입을 하든 유엔에 가입을 하든 뭐 신경 쓰지 마.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되고 내가 니들이 가져간 땅 다 내놔. 그 정도. 자, 아무튼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5일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거기랑도 시간 차이가 좀 날 테니까요. 네. 16일.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아주 군침거리거든. 트럼프는 우크라의 히토류.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스럽고요. 자, 럼프와 푸틴이 브로맨스 찍은 게 하나 있었죠? 브로맨스. 하나 찍었잖아. 내가, 그니까, 럼프가 그랬죠? 럼프왈. 내가 너 지원해 줄게. 대신 히토류 좀. 푸틴. 왈. 그래? 그렇다면 히토류 준다. 요거거든요. 네. 저기 부르면서 찍었어. 그거 뭐, 아니, 우크라이나는 그때 뭐 합의도 안 했는데, 지들끼리 다 그냥 영화 찍어 놓고서 그냥 막, 네. 에? 지들끼리 영화 다 찍어 놓고 나서, 저기 젤라인스키한테 가가지고, 한테 가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랑하고 있어. 네가 양보해. 야! 러시아가 먹은 땅 그거 주고 끝내자. 대신에 내가 너 확실하게 이 푸틴이한테서 보호해 줄게. 라고 하면서 보호비 명목으로 야 히토류 니네 광물 요것 좀 내놔. 이런 그러니까 뭡니까? 럼프가 푸틴이한테 가가지고 히토류 조금 네 젤란스키한테 가가지고 히토류 조금 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이거 뭘 하려고 그랬어? 중국을 야 니들이 우리를 히토류를 압박했어? 야 푸틴이가 주고 젤란스키가 줬거든. 자식들 말이야. 이렇게 나올 생각이 있었을 거라 나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네, 그게 100%일 거라 생각해요. 한 150%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히토류를 주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 첨단 칩을 만들지 못해. 히토류가 있어야지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좋아도 자원이 없으면 못 만든다는 얘기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고프가 없으면 못 마시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예전에 1차 무역 전쟁 때도 중국이 히토류 들고 나오니까 어디 동남아 어디 그 섬나라인데 가가지고 야 니네가 히토류 좀 만들어 줄래? 우리가 돈 다 대줄게. 자, 히토류를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왜 안 만드는 거야. 왜 안 만들어요? 더러워. 환경오염이 심각하답니다. 뭐 광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히토류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그 자체가 아주 그냥 네 미국 내에서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지. 근데 그 더러운 걸 누가 하고 있어요? 중국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의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뭐야? 우리가 다 해줄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산 절임 배추나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 거기 가서 뭐해? 맨발로 그냥 무좀 있는 발로 그냥 배추 밟고 들어가가지고 오줌 싸고 막 야이씨 그냥 진짜 중국산 배추는 그냥 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네. 와, 이제 짜증나. 하여튼 근데 걔네들이 그래가지고 있지. 걔네들이 그렇게 한 거야. 이 럼프와 푸틴의 브로맨스가 지금의 이 사단을 만들어낸 건데, 자 얼마 전에 럼프와 푸틴이 싸웠죠. 네. 럼프와 푸틴이 싸웠어. 푸틴이 또 계속 뭐 하고 뭐 협정 안 한다 뭐 그러고 위협하고 하니까 럼프가 야 그러지 마 그러면서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평화협정이 잘 돼서 히토류 확보하면 미중 협상이 다시 이상해질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망한 찐마지 핑퐁님 스티커 9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못했겠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네. 다시 이상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위험 요소긴 한데, 자, 아무튼 뭐, 그건 이제 둘째 치고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또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정도를 보시고.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그래서, 쏩니다. 오늘 거금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평화 협상이 잘 되면 평화의 시대죠. 네. 평화의 시대. 우크라 재건주. 지금 건설주들 막 올랐죠. 네, 건설주들 짱짱하게 올랐고요. 재건주라고 하는 것들, 건설기계 이런 쪽 다 같이 올라가죠. 자, 요 부분들이 주가 상승, 네. 주가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그지 같다는 개세건설. 네. 개세건설이 이제 이름을 바꿨잖아요. 가세건설로. 가세 이제는 가보세 어와둥둥 가보세 계속 올랐어요. 네. 현대건설. 네. 현대적인 건설이죠.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미쳐버린 건설이죠. 네. 잘 가고 있어. 네. 그 외에 뭐 기타 등등 쪼만쪼만한 애들 있죠. 신나게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문제는 뭐냐? 평화 시대가 오게 되면 건설주도 짱짱짱짱짱 올라가고요. 자, 에너지 관련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 생길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이거는 또 얘기하자면 너무 길지만 간단히 보면 러시아와 유럽을 지금 긴장상태 만들어가지고 러시아 제재 들어가서 러시아 에너지를 안 팔고 있으면서 미국이 LNG선 해가지고 막 그냥 그 유럽한테 다 이렇게 자기네 거 막 에너지 갖다 팔아먹고 막 네. 그러면서 LNG 수요가 갑자기 막 늘어나고 뭐 부족이니까요. 공급 부족 현상으로 막 수요가 폭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LNG선 선박이 막 수주가 나오고 발주가 나오고 하니까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를 팔아먹어가지고 그냥 돈 많이 벌고 수주가 그냥 빵빵 터져서 실적이 많이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다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없었다라면 2022년도에 폭망도 없었을 거고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살인적인 파월에 미친 금리 인상도 없었을 거고 증시가 내려가지도 않았을 거고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네 조선사들이 갑자기 이렇게 상승세를 크게 보이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해드렸죠. 조선주 얘기할 때 조선주 우리가 처음에 살 때 어떤 얘기 해드렸어요. 조선주가 지금 갈 때가 아닙니다. 근데 LNG선을 너무 잘 팔아먹고 있어요. 실적이 이쪽을 통해서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갈 것 같아요. 자, 이 실적 잘 나와서 어쨌든 주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나오는 상태에서 경기 호황기를 맞으면 조선주가 더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 모르지. 어차피 오늘 하는 방송도 내일 자고를 하면 다 까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뭐다? 유료 회원에 대한 가입인가요? 지금 가정의 달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네. 2 플러스 10일입니다. 네. 그래서 가정의 달 이벤트 할 때, 네. 가족회의 해가지고 이번에는 성투사랑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거.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자, 아무튼 에너지 관련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문제가? 에너지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공급 과잉? 네. 이게 나올 수 있겠죠? 러시아 제재가 풀리면 러시아 거 또 애들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쪽으로 가시는 거지. 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 거지. 네.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에너지 관련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제 에너지 공급 과잉이 되면 조선주의 실적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물론 지금 수주 따놓은 것들은 계속 나오겠지.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 제가 조선주 2, 3년 전에 얘기할 때도 자 이제는 실적이 조금씩 증가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수주가 막 터지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적어도 그 배를 만들어서 배 만드는데 2년씩 걸리잖아. 2년 3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도가 되면 그때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돈을 받으면 그게 실적으로 그때 잡히는 거야. 그게 언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거지. 그게 2022년도, 21년도 막 이럴 때 23년도 이럴 때 수주를 받았던 것들이 이제 배가 인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돈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수주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수주는 수주일 뿐 실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수주? 나 안 할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계약금을 날릴지도 모르지만 나 이제 안 할래 라든지. 왜냐면 사업성을 따져봤을 때 이거 배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사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들 일단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럴 수 있다는 얘기. 너무 멀리 볼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그럼 일단 건설주는 잘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또 문제가 생길까요? 방위 쪽에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건 뭐다? 평화 시대니까. 자, 그러면
방위 산업 쪽과 조선 쪽, 이건 다 우리 쪽하고 문제가 있는 건데, 건설 쪽가 오르는 건 별 문제 없고요. 평화협상이 잘 될까 안 될까? 지금 트럼프는 평화협상을 원하고 있을까 원하지 않고 있을까? 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원하고 있어요. 푸틴 원하고 있습니다. 셋 다 원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돼요? 조건들이 약간 애매하잖아. 그죠? 조건들이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다? 그게 조율만 되면 이번에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일단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푸틴이 조건 없는 평화협정 원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광물 도장 찍읍시다. 그러면 자기들의 요구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을 거다라고 얘기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런 내용들. 제 얼굴이 더 크게 보이시겠네요. 네.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15일이죠. 우리나라 시간 16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6일까지는 뭐다? 조선 방산에게는 악재, 건설에게는 호재 된다. 아시겠죠? 당연하죠. 네. 얼굴만 크게 한번 확대해 볼까요? 얼굴만 나오게, 으아, 이렇게 커지게. 네. 그때 강연할 때 보셨죠? 네. 그런 식으로 얼굴 크게 키우는 수가 있어, 지금. 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네. 요것이 바로 이거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이제 넘어갑니다. 자, 조방바가 그래 끝났냐? 조방바. 조방바는 뭐냐? 조선, 방산, 바이오. 에 하면 일본 사람 같잖아. 엥? 바이오는 왜요? 바이오는 왜요? 뜬금없는데?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트럼프가, 이것도 럼프야. 다 럼프야. 지금 주식에 대한 모든 부분이 다 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했느냐? 미국이 약품 소비가 제일 많은데, 전 세계에서 의약품의 가격이 제일로 비싸다. 맞아요? 미국에 계신 분. 약품 가격이 정말로 비쌉니까? 많이 비싸요? 타이레놀 한 통이 얼마예요? 미국에서. 한 통이 얼마죠? 한국에서는 6,000원. 미국에서 타이레놀 얼마요? 한 통에. 정말로 비싼가 봐봅시다. 타이레놀 얼마? 미국에서 타이레놀 얼마? 어? 백정이라고? 백알? 아, 우리는 몇 개 들었지? 10개 들었으니까. 얼마인데, 그래서. 60정 이렇게 많이씩 팔아요? 그럼 얘네 더 싼 거 아니야? 가서 봐. 35달러? 6,000원보다 비싸겠지.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싸겠지, 뭐. 비싸대요. 네. 비싸다고 합니다. 비싸답니다. 아무튼 비싸대요. 비싸서 의약품 가격을 30에서 80% 인하시키겠다. 네. 라고 합니다. 어떻게요? 강제적으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네. 의약품 가격을 30에서 80% 정도 인하시키겠다. 어떻게요? 강제적으로. 야! 이렇게 하는, 네, 강제적으로.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
의약품 판매 회사들의 실적이 나빠지겠죠. 네. 당연하지. 가격을 깎아버린대잖아요. 나빠지겠죠. 여기다 한 가지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 무슨 이야기가 있었죠? 해외 제조 시설에 대한 실사 감찰인가요? 네, 이런 거 한다. 네. 근데 이건 오리지널의 이야기입니다. 오리지널 약품에 대한 해외 제조 시설에 대한 이 감사를 하겠다. 직접 방문해가지고, 네. 현지 감사 이런 것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FDA에서 나온 얘기죠. 네. 그래서 오리지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네릭. 복제약품은 관계가 없어요. 복제약은 관계 없는데, 근데, 그래도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애들은 누구냐? 첫 번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둘 다 바이오죠? 네. 복제약품. 네. 복제약품이야. 그럼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영향이 있을지 모른다 라는 것과 뭐 하나? 의약품 가격을 인하시키겠다. 바로 투적에 맞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다가 뭐다? 해외 제조 시설에 대한 시설 감사가 얘네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에 공장이 없죠? 셀트리온도 없잖아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뭐 이번에 관세 때문에 뭐 미국 공장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거 얘기했잖아. 근데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얘네들이 지금 미국에다가 팔아먹겠다. 야, 니네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어디 한번 실사를 해봐야 되겠구만? 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얘기가 되는 거지. 실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골치 아파진다는 얘기죠. 근데 복제약품은 사실 오리지널이잖아, 오리지널을 이거는 임상시험이나 뭐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제 그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복제한 거야. 카피한 거라서 사실 실사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뭔가 트집을 잡은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죠. 무엇 때문일까? 의약품 가격 낮춰 이 새끼들아. 안 그러면 귀찮게 한다. 이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왜냐면 이게 같이 나왔어요 오늘. 네, 같이 나온 얘기야. 다른 곳에서 같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가격 인하시키겠다 강제적으로. 근데 해외 제조시설에 대한 실사 감찰 하겠다. 야, 감찰한다? 가격 인하시키면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닐까?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주가 다 빠졌습니다. 삼성바이오. 자, 문제는 약간 애매한 형태의 헤드앤숄더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죠? 아직은 잘 몰라. 근데 애매한 형태의 헤드앤숄더 아니냐. 자, 이게 만약에 헤드앤숄더라면 95,000원이 95만원이죠? 95만원이 여기가 살생부가 됩니다. 오늘 100만원 밑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년 말부터 열심히 공들여봤자 뭐다? 특별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안 내려가면 아직 모르죠. 여기가 안 내려가면 아직 모릅니다. 아직은 추세는 장기평선이 살아있어요. 더 갈 수도 있어. 더 갈 수도 있는데 지금 95만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주가가 요거 이탈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데 떨어졌죠. 떨어지게 되면 요거는 애매해지는 거죠. 그럼 이걸 억지로 이제 만든 헤드앤숄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추세가 이제는 하향으로 꺾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꺾이면은 재미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롱 티슈진처럼 만약에 계속 변한다. 이것도 지지선대가 분명히 있겠죠? 네, 있는데 지금처럼 악재가 연결된다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나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알테오젠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네. 요것도 지금 보면 박스에서 계속 움직여요. 네. 특별하게 뭐 수익이 난 게 없을 거예요. 알테오젠으로. 뭐 이렇게 대단히 큰 수익을 낼 만한 부분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평선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꺾어버리면 문제가 돼요. 자, 우리가 배웠죠? 정수, 역수. 정별에서 수렴하고 역별에서 수렴하고 정수, 역수정. 이렇게 단다는 얘기죠. 이 순서로 항상 갑니다. 네. 자, 정별 크게 벌어졌는데 그동안은 특별한 역별이 없었거든요. 자, 여기는 역별이 계속 나왔었죠. 그 다음에 수렴 이후에 정배열. 여기도 정배열, 수렴 이후에 역배열. 여기도 이거 나올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한번 조정 나오면 제법 세게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 네. 그래서 이렇게 고점권에 있는 것들은 약간 애매한 구간이 되는 거지. 네, 애매한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좀 들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지금 이것도 지금 보면 다시 뭐 한다고 어쩐다고 하는데 이거 애매하네요. 그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HLB도 지금 보면 이런 거. 자, 그럼 이 부분 잘 봐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케이스가 되는 거야. 망토님은 안 오신 거는 아픕니까? 안 오신 거예요. 네, 다 아시잖아요. 이제 다 아시네. 망토님은 안 오셨으면 아픈 건가? 다 알고 있네. 다 망토님은 네, 결석할 사람이 아닌데 결석했다? 아픈 거야. 2번이야. 최소 2번. 늘 그랬어요. 네. 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쪽에 약간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일단 알고 계시고요. 이제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자, 결론은 마지막에 해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방 보자, 조방바니까, 그죠? 네, 조선을 안 했네? 조선 먼저 해야 되는군요, 그죠? 네, 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 평화협정, 요게 방산도 같이 끌고 들어가거든요. 평화협정이 일어나면 일단 LNG선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어떻다? 약해질 수 있어요. LNG선이나 기타 등등. 그러면 조선은 뭐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방위산업으로 가야 되죠. 조선과 방산이 같이 있는 거 뭐예요?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요걸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방산이 같이 내렸잖아. 그죠? 그 다음에 하나오션은 오늘 악재가 또 나온 게 뭐였냐면 군함을 만든 건데 8대인가요? 네, 8척이가 만들었는데 10척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엔진에서 배관이 깨졌대요. 오늘 단독 기사 나온 게 있어요. 네, 그거 한번 봐보세요. 뭔가 부실 공사를 했다는 얘기지. 이거는 그 엔진에서 이 배관이 깨지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엔진이 문제가 생기면은요, 배를 도크에다가 넣어가지고 배를 들어 올려서 엔진을 들어 올려야 돼요. 이게 문제가 어마어마한 배 위에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은 여기 뒤에가 엔진실이거든요. 왜냐면 스크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보통은 이제 큰 배들은 이제 8기통, 엔진이 8개야, 8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뭐 4기통도 있고 한데 요거를 이렇게 해서 들어 올려요. 큰 크레인 갖다가 이거 들어 올려가지고 이걸 오버하려고 이렇게 도구 위에 올려가지고 물 싹 빼고 네 요거 들어 올려가지고 이거 수리하는데 무지하게 오래 걸립니다. 무지하게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배관이 깨진 걸 그냥 이렇게 수리해서 하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악재들이 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방위산업 쪽이 지금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하나오션이나, 그까지 들어보세요. 네, 하나오션도 오늘 많이 내렸죠? 현대중공업은 좀 덜 빠졌어요. 요거는 2%밖에 안 빠졌어요. 네, 근데, 시간 내려볼게요. 시간은 더 빠지죠? 하나오션도 시간 내에서는 지금 4%대로 더, 이거 비싸네요. 네. 이렇게 빠졌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조정을 어디까지 받을 것이냐. 그
그 다음에 이 조정이 계속될 것이냐인데, 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주가 점점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나온 수주는 뭐야? 실적이 연결되죠. 그래서 이 조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방산업 쪽에서는 지금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조선 쪽에서는 이제 고부가 같이 선박의 수주가 줄어들 수도 있다. 네. 근데 지금 수주가 크게 나와 있으니 향후 몇 년간은 실적 광기가 안 나왔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 거기 미쳐 있었는데. 실적 걱정은 따로 안 해도 된다. 네. 그러면 조선주가 지금 조정을 받고 끝나면 이게 말이 안 되겠죠? 왜 말이 안 될까요? 왜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될까요? 자, 봐보세요. 수주가 크게 나와 있으니 향후 몇 년간입니다. 몇 년간 실적 걱정은 따로 안 해도 돼요. 제가 아까 뭔가 얘기해드린 게 있을 텐데. 조선이 원래 가려면 아직 멀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조선은 언제 가죠? 쓸쓸한 달빛 하나가 어쩌고 하면 그거 아니야. 나 가거든. 내가 조선의 국모야. 그러면서 나 가거든. 조선 언제 가요? 경기가 좋을 때. 경기 활황 시기. 호황의 끝이 아니라요. 경기 활황 시기에 가는 겁니다. 경기가 좋을 때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경기 활황이 아니죠. 네. 근데 지금 조선이 갔죠. 실적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조선은 LNG, 즉 에너지 고부가 가치 선박의 실적. 활황기의 조선은 컨테이너선이죠. 컨테이너선 등 상선의 실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무역량이 많아지니까 배가 많이 필요해. 야! 배 좀 더 사자. 수주를 막 내주는 거야. 그때는 컨테이너선, 상선, 이 실적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 힌트가 있죠? 향후 몇 년간은 실적 걱정 따로 안 해도 되겠다. 향후 몇 년 안에 경기 활황기가 올까요? 이게 답입니다. 자, 향후 몇 년 안에 경기 활황기가 온다라면은요, 조선주는 이번에 조정받을 때 매수 기회가 조로의 찬스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이번 조정은 어떻게 피해가야 되느냐? 그건 알 수가 없지. 그죠? 자, 지금 올라온 거 얼마 안 돼. 솔직히 얘기해서. 현대중공업, 이런 거 보세요. 기껏 올라야지 한 150%, 한 200% 올랐습니까? 그죠? 많이 올라도, 이거 많이 올랐네, 이거. 10만원에서 한 400% 올랐네요. 네. 나는 왜 이거를 그밖에 못 먹었냐, 근데? 400%나 올라버렸어? 제 얘기를 할까? 나는 많이 못 먹었는데. 야, 중간에 큰 게 두 번이 더 나왔구나. 열받네. 네. 10만원이면 400%네요. 네. 많이 갔네. 많이 갔어.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실적은 계속 뒷받침이 되겠죠? 네, 그죠?
실적 뒷받침 계속 될 거 아니에요. 조정은 나오겠지. 왜? 조정은 나와야 돼. LNG선에 대한 이제 에너지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면 실적 증가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실망 매물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조정은 받는데 밑에서 계속 받아줄 거란 말이야. 왜? 지금 어쨌든 나는 실적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그리고 경기 활황기가 올 거야. 말씀드린 대로, 네, 컨테이너선, 이제 새로 바꿔야 돼. 수주 막 늘어와. 중국이 지금 근데 조선 수주의 59%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조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깊게 들어오진 못하겠죠. 대신에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걸 끝났다고 봐야 되느냐, 안 끝났다고 봐야 되느냐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조선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 올라갔죠? 조정을 이렇게 횡보식으로 은근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이평선 땡겨주고요. 시간을 벌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조선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밑에서 세력들이 모아서 정리했다.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흔적이 아직 안 보인다고? 매도를 아직 안 했다? 거래량이 제법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얘네들의 흔적은 여러분들이 찾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한꺼번에 거래가 터질 때는요, 대체적으로 세게 맞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빵빵 터지면서 내려갈 수 있어요. 지금은 매수 거래가 많은 편이긴 한데, 여기 보면 거래량이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에요. 자, 특히나 지금 이 2차 랠리가 나오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이 매수가 많이 들어온 건 누가 매수가 들어왔냐면, 개인들이 산 거거든? 개인들이 샀다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네. 기관이 팔았던 외국인은 좀 샀어요. 그죠? 최근에 또. 근데 여기서 또 팔았잖아.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 시점, 그다음에 여기 시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덩어리 자금들이 빠져나갔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덩어리들도 같이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티는 안 날 거예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요것도 지금 거래가 완전 죽어버렸잖아요. 이거 지금 팔아먹은 거거든? 그럼 여기에 누가 있느냐? 개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량적인 부분들을 던질 때 받아먹는 게 개인들인데 개인들이 아직은 떠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단기적 포지션에서 조정이 세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항상 그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선주의 움직임은 더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나올 땐 아까 전에 보셨던 요거 평화의 시대. 요게 나오면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가 된다?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나기 어렵다. 지금 있는 수주로 현상 유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경제 활황기가 도래하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더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그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이 조정이 어떤 조정처럼 나올 것 같으냐면 이런 조정인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조정은 뭔가 큰 악재가 있어야 되는 거라서 이런 단순 주기죠. 주가 조정을 조금 해놓고 나서 어느 정도 지지선에서 횡보시켜버리는 거. 그러면은 주가도 내려가고 이평선도 올라가고 서로 만나는 구간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이나 등등등 이거는 추세가 좋아가지고 근데 조정이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조정 나와봤자 거기 아닐까 싶습니다만 이렇게 추세가 이제 다닥닥 붙어있는 애들은 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삼성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근데 한국조선해양 이런 것도 보시면 이런 것들도 이거 나쁘지 않아요. 조선 추세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기간적으로 좀 이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기간적으로. 그러니까 지루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간 조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기가 애매하고 또 조정을 받을 때 더 사야 되나? 근데 이미 비중이 좀 많은 것 같아. 근데 그때 더 사더라도 주가가 다 올라가기가 좀 힘들어. 이런 구간들. 즉 얘네들은 이제 확실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 조선주의 이 악재가
지금 이제 조선주의 2차 랠리잖아요. 지난번에 영상 올려드린 것처럼 2차 랠리인데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요. 지지선이 만들어져. 그럼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조선주의 실적, 수주 일단 지금은 괜찮거든. 문제가 없거든요. 조선주 문제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추세는 일단 좋아.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조방바. 얘네가 지금 현재 다 트럼프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얘네 쪽에서 지금 악재 요인을 하나 쿵 하고 던져줘 버리다 보니까 수급이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외국인 수급이 거의 없었죠. 1억 원 순매수 이렇게 잡혔는데 조방바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죠. 오늘 외국인 매매 동향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그냥 조선, 바이오, 방산, 조선 바이오 방산, 조선 바이오 방산, 조방바, 조방바, 조방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것을 뭐 어디로 매수했냐면 뭘 샀어요? 반도체, 자동차, 뭐 등등등등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된 거지. 수급이 옮겨갔다는 거야. 이 수급이 옮겨간 것이 단기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일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조금 피해보자 이 느낌이에요. 어떻게 피해보자? 자, 일단은 우크라이나 협정 나오는 거 보자. 중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확실하게 팔고 나간 것 같은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협정이 또 어그러진다 라고 한다라면 얘네들은 단기적 조정에 그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끝났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죠?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근데 단기적 조정은 피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 그럼 단기적 조정을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이제 우리가 뭘 보면 돼요? 우크라이나 협정이 어떻게 되느냐.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정을 맺느냐 안 맺느냐. 거기에 달려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평화협정이 될 것도 같죠? 네. 그럼 이제 방을 한번 보자. 방. 시간이 오래됐네. 에이, 끝날 때까지는 못 가니까요. 기다려봐. 방산주는요. 방산주는 더 쉬워요. 네. 방산주. 첫 번째는 뭘까?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그거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에 먼저 나옵니다. 네. 자. 방산주는 첫 번째 나오는 악재가 뭘까요? 첫 번째 나오는 악재? 우크라이나. 네. 평화협정. 그래서 조방이 같이 움직여요. 평화협정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악재는 뭐예요? 많이 올랐다는 인식. 그죠? 자, 방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자,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이제 전쟁 안 하는데 평화의 시대래. 그 다음에 뭐 지금 파키스탄하고 인도 뭐 이런 데도 뭐 국지전 끝났대. 그냥 뭐 그 당시에는 막 네, 무기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한국 거 막 무기 찾아보고 막 쇼핑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별 필요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 듣는 이 순간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바로 가입을 해야 돼요. 생각해요. 내일 아침에 생각해보고 가입할게요. 그럼 가입을 안 해. 그래서 빨리빨리 몰아쳐야 돼. 가정의 달 이벤트 짜잔. 자, 가정을 위한 경제적 안정망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여기 네 5월 30일까지입니까?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요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각하지 말고 해. 자, 그죠? 네, 평화협정이 결정이 돼버리게 되면 방산주가 또 내리게 되는 거예요. 또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네, 뭔가 이제 어떤 틈을 주지 않고 막 그렇게 몰아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크게 내렸잖아요.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좀 있어. 네. 많이 올랐다는 인식. 88에 네, 아직도 그겁니다. 네. 88만 원에. 그리고 카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3개월 동안 나눠내면서 네. 쭉 하셔도 괜찮은 거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다?
조방발을 대신할 이제 주도주나 뭐 이런 거 한번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아무튼 이 방산주들이 떨어지는데 방산주들은 이제 제일 큰 문제는 그거야. 무기가 필요 없다? 아? 무기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안 사겠다는 얘기지. 생각해보니까 살 필요가 없네?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장을 안 한대잖아. 그러면은 무기가 필요 없다. 물론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죠. 뭐 독일도 그렇고 방위비 증강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라팔 격추된 거 때문에 유럽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급하락하는 바람에 한국 쪽에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괜찮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아 보여. 근데 문제는 무기가 필요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야. 천천히 해도 될 것 같다. 그죠? 천천히 해도 될 것 같다. 바로 이거거든요. 천천히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막 이제 막 급하게 막 그냥 야 이게 지금 무기 니 사야 돼. 큰일 났어 니네. 막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그럴까 지금 막 살까 막 하다가 갑자기 열이 식은 거지. 여러분들 배고플 때 마트 가서 이것저것 막 고르는 거,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이게 쿠팡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사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당장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방산주도 끝난 건 아니에요. 방산주도 지금 보면 수급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든. 얘네들이 그냥 여기서 다 털어버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그렇고 한화 에어로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는 너무 비싼 것 같아. 이제는 팔 때가 된 것 같아. 이제 많이 먹었다. 네? 라고 생각해서 매도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직은 아마 그게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공매도가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공매도가 조금씩 보이죠? 이상하게 여기서부터 공매도가 좀 늘어난 것 같아. 그죠? 공매도 수량이. 네. 대금도 좀 늘어났고. 왜 그럴까? 지난주 중후반부부터 공매도가 보인단 말이야. 그죠? 뭔가 특이한 게 보이죠? 공매도가. 뭐지? 왜지? 이런 느낌들. 그죠? 요거는 특별하지 않았네요. 네, LIG 넥슨은.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팔고자 할 때 내가 대량 물량을 매도하기 때문에 지금 물량을 많이 쥐고 있는 상태라면은 조각조각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팔아서 좀 내려가면 다시 올릴 거예요. 자, 많이 팔고 조금 사고 많이 팔고 조금 사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럼 어느 시점이 되면 물량 던지면서 공매도까지 같이 들어올 거야. 지금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약간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죽이고 들어갈 텐데, 자, 매물대가 두꺼운 자리까지는 밀릴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그게 어떻게? 마이너스 20에서 30% 이상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추세가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20% 밀렸다고 30% 밀렸다고 추세 끝나나?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추세를 끌고 올라간 이 강세 포인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단방에 죽지 않아. 대만은 금방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단기적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끝난 게 아니라 완전히 끝나려면 내려간 이후에 올라오지 못하고 뒤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뒤지지 않으면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추세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에어로도 마찬가지예요. 끝나야 끝난 거야. 네. 상승률이 높지 않더라도 주가가 밀려버리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방산주에 대한 인식도 별로 안 좋아. 많이 올라서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이 있고 뭐 이제 무기가 필요 없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핑계거리지 그냥. 그죠? 핑계거리예요.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되냐면
형꾸준님 스티커 10,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런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지는 벌레가, 야, 이 새끼. 이런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지는 이 상황에서는요, 이 힘이 워낙 강하고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어지간한 물량 나오기 전까지는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61선까지 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61선 이탈해도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포지션이 완전히 변할 때까지는 대응하지 않는 게 일단은 맞는 거죠. 지금 상태, 오늘 조금 내렸다고, 어이씨, 큰일 났다. 내일도 조금 더 내린다고 해서 진짜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아, 얘네들이 내리고 있는구나. 조정을 받는구나. 이 조정 이후에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만 아니면 돼요. 신용 많이 안 쓴 사람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조방바가 바이오는 지금 애매해서 모르겠어요. 바이오는 조금 애매한데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는 조방이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추세는 안 끝났어요. 그래서 끝난 건 아닌 것 같아. 다만 주가가 조정은 받을 것 같아요. 조정이 나오면 수급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 수출주, 대형주, 반도체, 자동차 이쪽으로 일단 갈 거예요. 근데 얘네도 계속 올라가기는 뭔가 밋밋해요. 왜냐면 해결이 안 됐잖아요. 자동차 관세 해결 안 됐죠. 반도체 관세 해결 안 됐죠. 그럼 얘네도 일단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뭔가 불안하거든? 그럼 또 떨어져. 그래서 빠져나온 수급은 다시 어디로 넘어가요? 얘네들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방바가 끝났냐? 아직 안 끝났어. 근데 이번 조정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자, 전고점을 넘지 못하는 반등은 끝났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조방바 끝났냐? 아직 안 끝났어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대신에 매수는 안 했으면 좋겠네요. 자, 조정이 단기적으로 그냥 끝날지, 길게 들어갈지, 아니면 기간 조정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익 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네. 갖고 계시는 분들은 네, 단기적 조정 일단은 감안해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를 알려면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아직은 알 수 없어. 김종서가 부르잖아요. 지금은 알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시간 40분 동안 방송을 들으면서 얻어낸 진실은 뭐다? 지금은 알 수 없어. 네, 알 수 없어요.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88TV에서 지금 현재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모든 전문가를 대상으로 가정을 위한 경제적 안전망 지금부터 준비했어요. 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였군요. 네, 2개월에 88만 원인데 서비스 10일이 추가가 됩니다. 네, 이거는 무엇이다? 무이자도 가능하다. 네, 이 부분들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요. 네. 조선주는 하나오션은 조선주가 아니라 방산조선이죠. 걔네는 방조입니다. 방조. 방주. 방조. 네, 방조조죠. 방조조. 방조주. 방조주. 방조주예요.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은 방조주예요. 그래서 얘들은 조선하고 좀 다른 게 조선 쪽도 있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특히 잠수함이나 이런 거잖아요. 군함 이런 쪽이라서 이 그냥 일반 선박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방조주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약을 팔아야지. 그럼 여러분들 왜 옛날에 공터에서 약팔이들이 뱀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 이 뱀을 보세요. 대가리가 2개입니다. 애들은 가. 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왜 했는지 알아요? 네? 그 왜 보여줘? 원숭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왜 보여줘? 일단 사람을 모아서,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래? 이 약 한번 먹어봐. 오늘 밤에 오강이 깨져. 네, 그러면 그냥 와가지고 그냥, 네. 한화는 지주사죠. 한화는 지주사. 방조를 포함하다고 봐야 되나? 한화는 자체가 원래 저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화는 자체가 방산이고요. 네. 지주사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네. 좋은 주식은 어디에 있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흐름을 보시고 바닥에 있는 것들을 잘 잡아서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낮에도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 낮에도 오시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다들 네, 주무셔야 되겠다. 왜 그래? 드셔야 할 약을 안 먹었거나 먹지 말아야 할 약을 먹은 건 아닌지 고민해 보시고요. 자, 오늘 마치고요. 네.